군벌 삼국지. 나관중의 소설 삼국지 연의는 원나라 때 전해오던 전상 삼국지 평화를 원본으로 다듬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앞부분에 항고조 유방 시절 황후 여씨에게 죽임을 당한 한신, 팽월, 영포가 조조, 유비, 송건으로 다시 태어나고 여우는 한나라 마지막 황제 헌제의 황후 복황후로 태어나서 고생하고 재판관 사마 중상은 사마이로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초안지와 삼국지가 섞인 내용입니다. 신동주는 중국 현대사에서 1912년 청제국이 망하고 시작된 군벌들의 권력투쟁은 삼국지의 군웅들과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상시의 난으로 혼란에 빠진 한나라 조정을 강족을 방어하는 서량군 책임자 동탁이 낙양으로 군대를 끌고 와서 점령하는 모습은 청일전쟁에서 패전한 뒤 북양해군을 이끌어오던 원세계가 신의 혁명을 이용하여 선통제 푸이를 퇴위시키고 북경을 장악하여 권력을 잡던 모습과 비슷합니다. 동탁은 한나라 헌제에게 황제를 물려받기를 꿈꾸었지만 자신이 양자이며 경호실장인 여포에 의하여 비명횡사했고 원세계는 선통제를 퇴위시킨 다음 자신이 홍헌 황제로 즉위했지만 역풍에 부딪혀 황제에서 물러난 뒤 화병에 걸려 죽은 이유가 자신이 그토록 믿었던 부하 군벌 장수들의 배신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동탁과 원세계 모두 무력을 믿고 일어섰지만 배신으로 몰락했습니다. 신의 혁명의 지도자 손무는 동탁 토벌군의 맹주로 추대된 원소와 비슷합니다. 원소는 최초의 무도한 군벌 동탁에 대항하여 한나라 4대에 걸쳐 재상을 배출한 명문가를 배경으로 우뚝 섰습니다. 동탁의 무력 앞에서 문벌이 허망함을 깨닫고 동탁이 세운 헌제를 부정하고 새로이 황족 유우를 추대하며 좌충우돌했습니다. 손무는 청나라를 무너뜨리는 조건으로 대총통의 자리를 원세계에게 양보했지만 배신당했습니다. 무력의 중요성을 깨닫고 다른 군벌들의 힘을 빌리기도 하고 소련의 지원을 받으려고 공산당과 연합도 하였지만 중도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손무는 죽었지만 대륙에서 모태똥에게 대접받았던 모습은 조조가 하북을 통일한 다음 원소의 무덤 앞에 가서 크게 제사를 지내며 민심을 수습한 것과 비슷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강유희, 양계추 등 청나라 출신 변법 자강파를 논리적으로 반박하여 손문의 총애를 한몸에 받았으며 국민당 우파 장개석과 대립하던 국민당 좌파 왕정위는 유비와 비슷합니다. 본명은 왕조명이며 왕정위는 일본 호세이 대학 시절 민보에 투구하던 필명이며 호입니다. 왕정위는 손문이 위독할 때 곁에서 마지막 당부를 기록했을 정도로 최측근이었습니다. 왕정위의 위세는 한때 장개석을 압도했으며 장개석이 3차례나 총통 자리에서 물러났던 사건에는 항상 왕정위의 견제 때문이었지만 왕정위는 결정적으로 장개석과 달리 군사력이 없었습니다. 제갈량을 만나기 전에 유비는 한 황실의 후예임을 강조했지만 지역 호족들인 도겸, 원소, 유표, 조조 밑을 떠돌아다니는 객장 노릇에 불과했던 것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손문의 실질적 후계자이며 황포 군관학교 교장 출신으로 막강한 무력을 보유한 장개석은 송공과 비슷합니다. 장개석은 자이고 본명은 장중정으로 주역에 있는 구절에서 인용했습니다. 장개석은 남경 정부에서 북보를 단행하여 자신은 1군을 이끌고 2군 풍옥상, 3군 염석산, 4군 이종인의 집단군으로 북경을 점령하고 장량이 동조를 받아내면서 지방 군벌에서 중앙정부라는 정통성을 확보했습니다. 동호의 송곤이 강남 토호들인 장원, 육선, 주환, 고홍이 4대 가문을 배경으로 오나라 정권을 유지한 것과 장개석의 4대 가문인 장가, 부인 송미령과 재정부장을 맡은 처남 송자문의 송가, 동서인 재벌 공상의 공가, 진가부, 진과립의 진가가 유명합니다. 장개석의 처가인 재벌 송씨 가문은 송가 황제로 불릴 정도의 위세를 누렸습니다. 모태똥은 원소를 격파하고 화북을 지배한 조조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모태똥은 손문과 대결한 적은 없지만 당대 지도자인 손문의 삼민주의를 누르고 모태똥주의를 중국 대륙에 실현시켰습니다. 삼민주의는 현재 대만에서만 간신히 화석처럼 존재하고 있습니다. 모태똥은 전장에서도 삼화강의 자치 통감을 17번이나 읽을 정도의 독소광이고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서민적이며 임기응변에 강하고 명산대천을 지날 때마다 기백이 넘치는 시를 노래하는 등 시인이었던 조조와 너무나 흡사합니다. 자부심이 지나쳐서 때로는 부하들의 충간을 무시하고 고집을 부리기도 했던 모습도 비슷합니다. 조조가 천하통일의 토대를 닦았듯이 모태똥도 중화제국의 창업주 역할을 다했습니다. 모태똥이 뒤를 이어 권력을 장악한 등소평은 조조의 신화에서 진나라 창업을 한 사마이에 비견될 만합니다. 장남이 불구자가 되는 문화 대혁명이 온갖 굴욕 속에서도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다가 일거에 정적인 강청과 사인방을 제거하는 어둠 속에서 힘을 기르는 도광양회의 행보를 보였습니다. 모태똥이 후계자로 화국봉을 임명했지만 등소평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조조는 명민하고 말수가 적지만 낭고의 상을 가진 사마이를 경계하라고 조비에게 일렀지만 조비는 사마이를 중용했고 조예도 죽음에 임박하자 사마이를 불러 어린 후계자 조방을 부탁하였습니다. 조상이 사마이를 견제했지만 고평릉의 난을 일으켜 일거의 권력을 장악하였던 것과 유사하다 할 것입니다. 역사는 등장인물만 교체하면서 반복되는지도 모릅니다. 삼국시대의 조조, 선권, 유비가 다툰 것처럼 국공내전 당시에 모태똥이 홍군과 국민당 우파인 장개석과 국민당 좌파 왕정위가 다퉜습니다. 국민당 좌파 왕정위는 장개석과 연합하여 모태똥과 대립했지만 이내 일본으로 망명하면서 외롭게 죽었습니다. 한국의 이완용, 미국의 베네딕트 아놀드처럼 왕정위는 중국에서 친일 매국노로 매도되었으므로 장개석이 150kg의 다이너마이트를 동원하여 왕정위의 무덤을 폭파시켰습니다. 한황실 부흥을 외치던 유비가 송공과 제위했다가 관우의 죽음을 계기로 일흥대전에서 대패하면서 백제성에서 초라하게 죽은 것과 다르면서도 비슷합니다. 나관중의 삼국지 연인은 촉을 주인공처럼 표현했지만 실제 역사에서 유비보다는 동호의 송곤이 더 국력이 강했습니다. 장개석도 회수와 장강을 경계로 모태똥과 갑축전을 벌였습니다. 장개석이 일제 패망 직후 동북 만주보다 화북에 집중했더라면 허망하게 대만으로 밀려가는 일은 없었을 정도로 장개석의 세력은 초기엔 모태똥을 압도했습니다. 송곤이 죽은 이후 동호는 황제와 신하 간의 내분으로 허망하게 국력을 소진했습니다. 진나라 진남대장군 두예의 20만 대군이 오나라로 쳐들어오는 과정에서 파죽지세라는 사자성어가 만들어졌습니다. 모태똥이 홍군이 화북을 석권하자 국민당의 장개석은 한반도처럼 장강을 기준으로 휴전하자고 했지만 주울레는 중국은 한반도가 아니라며 거부했습니다. 장개석은 우물쭈물하다 기회를 놓치고 대만으로 이주한 것은 모태똥이 역사서를 읽으며 현실을 중시했지만 장개석은 주역에 심취하면서 지나치게 원칙을 고집한 때문으로 보기도 합니다. 2014년 김재욱은 삼국지 인물전에서 한국 정치판의 인물들을 삼국지에 비유하는 책을 편찬했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